자, 제가 아는 분 중에 부동산 광고하는 분이 얼마 전에 고시원 광고 제안을 받았대요. 우리는 합법적인 전입신고를 도와드리는 곳이다. 이걸 홍보하고 싶다 이거죠. 아니, 고시원에 가서 그냥 살면 그냥 살고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 하고 사는 거지, 자기들이 도와준다는 고시원은 뭘까요? 자, 바로 이런 분들인 거죠.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위장 전입을. 자, 자녀가 배정받는 학교 때문에 위장 전입하는 케이스, 이런 건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보셨죠. 장차관님들의 중요한 덕목이죠. 근데 청약에서도 똑같아요. 왜냐면 그 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사는 사람에게 우선적인 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입맛을 돋게 할 만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단지는 과천 서밋입니다. 과천 대장아파트죠. 그리고 오늘 설명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실전 압축 기출문제 같은 단지예요. 그런데 청약 결과가 되게 부진했어요. 일부만 가져온 건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주택형 59A에선 84가구를 모집했는데 해당 지역, 그러니까 과천에서는 50건만 접수됐고 세모 34, 여기서 세모는 마이너스 의미예요. 그러니까 34가구가 미달됐다. 그래서 이 남은 물량은 누가 가져갔냐? 기타 지역,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신청한 430명이 11.85대 1의 경쟁을 통해서 챔피언을 가린 거죠. 우리는 여기서 11대 1로 싸워서 이긴 짱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 무혈 입성한 사람들, 84가구를 모집했는데 50건만 접수돼서 유유히 꼴이 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목해야 돼요. 자, 전입신고를 하면 우선순위를 준다고 했죠. 민간 분양을 예로 들게요. 청약통장 가입한 지 얼마나 됐냐, 집 몇 채냐, 이런 것들 따져서 1순위와 2순위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 순위별로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이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뉴그랜저라 그래서 사려고 했는데 고객님 올뉴그랜저도 있어요.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걸 사려고 했더니 고객님 사실 디올뉴그랜저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우선 공급은 거주 요건의 개념입니다. 같은 1순위라도 그 지역이 얼마나 살았냐, 이걸 따지겠다는 거예요. 기간은 동네마다 달라요. 정확히는 동네에 적용되는 규제의 강도마다 다른데 조정 대상 지역이면 1년을 살았어야 하고 투기가열지구라면 2년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여기서 대규모는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예요. 여기도 2년이 필요해요. 나 이 동네에 1년 넘게 살았었는데 잠깐 딴 데 갔다 왔어요. 그럼 이제 1년만 더 채우면 되나요? 이러시는데 마일리지 아니에요. 여기서 거주기간은 연속 거주기간을 말합니다. 자, 이 우선 공급 조건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왜냐면 청약할 수 있는 날짜가 달라져요. 1년이나 2년을 맞춘 사람들, 이 형님들은 아파트 분양할 때 해당 지역 청약이라고 해서 하루 먼저 청약합니다. 그 동네 살긴 사는데 날짜는 아직 못 채웠어, 혹은 옆 동네 살아, 이런 동생들은 다음날 기타 지역 청약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전체 10명을 뽑는데 전날 형님들만 벌써 11명 청약했다고 해보죠. 우선 공급만으로도 이미 모집수를 넘어서 경쟁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셔터 내립니다. 동생들은 청약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청약하는 자격을 확보하려고 거주 요건부터 맞추는 거예요. 가점 같은 건 나중에 그 안에서 다이다이 할 때 가서 생각할 문제고, 일단 입장권, 이거부터 손에 쥐어야 한다는 거죠. 자, 아까 과천 서밋 경쟁률 다시 볼게요. 여기서 1순위 해당 지역이 바로 우선 공급이죠. 이분들은 기타 지역 동생들하고 경쟁 없이 무혈 입성했습니다. 밑에 5구 C는 가점 20점대도 당첨됐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우선 공급 형님들보다 먼저 청약을 받는 게 특별 공급이죠. 디올뉴그랜저 위에 제네시스라고. 자, 어쨌든 특별 공급이라는 게 유형별로 경쟁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도록 제도가 짜여져 있어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왜 그들이 위장 전입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정도 선수들이 아무 곳에서나 이런 리스크를 짊어질까요? 우리도 똑같이 분석해 보자고요. 도대체 어떤 곳을 찾았길래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했을까? 물론 우리는 실제 이사 가는 걸 전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잡혀가요. 자, 첫째, 분양이 많이 나올 곳이에요. 당첨되면 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곳이죠. 중요한 건 나오는 곳이 아니라 나올 곳이에요. 내가 이사를 가자마자 청약해봤자 우선 공급 조건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입한 날로부터 최대 2년 지나야 됩니다. 그때쯤 분양이 많이 나올 만한 곳을 고르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신도시 같은 택지죠. 왜냐하면 발표하는 날 분양하는 게 아니라 지구계획 세우고 토지 보상하고 이러느라 몇 년 걸리잖아요. 그동안 나는 이사 가서 거주 요건을 갖추면 된단 말이죠. 자, 이건 지난 정부에서 지정한 3기 신도시 그리고 중규모 택지 물량을 정리해 본 거예요. 아직 삽도 못 든 곳이 많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둘째, 내가 거기 갔을 때 승산이 있는 곳, 경쟁이 줄어드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서울 새 아파트 살아보는 게 꿈이야. 2년 전에 이사 와서 이제 딱 우선공급 요건이 됐어요. 근데 나와 경쟁할 1순위 통장은 몇 개? 380만 개.
물론 통장 숫자는 좀 허수가 있어요. 온 가족이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수도권은 대부분 규제 지역이고 규제 지역에서 청약은 가구당 한 건만 가능하니까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건 저 숫자의 3분의 1 정도. 그래서 우리는 지역별 가구 수를 잘 따져봐야 돼요. 가구 수가 적으면 가용 1순위 통장도 당연히 줘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은 최근에 분양이 제법 많았던 곳, 그러니까 통계상 이 동네 1순위 통장은 제법 되는데 알고 보니 요 몇 년 동안 새 아파트 당첨된 집들이 엄청 많은 거야. 이런 집들은 당첨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다시 청약 못 한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과천이었죠. 서울 주변 도시에서 인구는 제일 적을 거예요. 근데 시가지 재건축에서 나오는 물량도 있고 밑에 지식정보타운에서도 분양했고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노리고 미리 원룸 구해서 들어갔던 분들도 많고 그렇게 했는데도 삑살이 나가지고 떨어진 분들도 많은데 떨어진 분들은 위에 과천지구 물량 다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실전 사례를 보니까 되게 쉽죠. 그러니까 최근에 인구수 대비 대규모 개발이 이뤄진 곳, 근데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곳, 이런 조건에서 찾아보면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들이 벌써 보이죠. 자, 헷갈리면 이렇게 택지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귀찮으니까. 자, 어쨌든 이런 곳들을 찾아서 플랜 B로 지금부터 슬슬 이사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요즘 같은 시대의 청약 전략입니다. 이 영상 보는 동안 또 늦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가야 돼. 이렇게 다 떠나면 나는 서울에